귀신에게 공경을 당한 양반. 남대문 밖에 사는 심시성을 가진 양반이 있었다. 집이 부쩍 가난하여 외출을 할 때면 남편과 아내가 한 벌의 옷을 서로 바꿔 입고 번갈아 나갈 정도였다. 그나마 병마 절도사 이석구와 친척이어서 간혹 이석구가 도움을 주어 죽이나 겨우 먹고 다녔다. 작년 겨울 한낮에 심씨가 한가롭게 쉬고 있는데 갑자기 사랑방 지붕에서 쥐가 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다. 심씨는 쥐를 내쫓으려고 담뱃대로 천장을 쳤다. 그런데 갑자기 천장에서 소리가 들렸다. 나는 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당신을 보려고 산 넘고 물 건너 여기에 왔으니 나를 박대하지 마십시오. 심씨가 놀라서 분명 도깨비인가 싶었지만 생각해보니 대낮에 어떻게 도깨비가 나오겠는가. 어떻게 된 일인지 혼란스러워 하는데 다시 천장에서 소리가 났다. 내가 먼 길 와서 몹시 배가 고프니 밥 한 그릇만 주시오. 심씨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가족에게 그 상황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가족 중 누구도 그 사실을 믿지 않았다. 그런데 심씨가 말을 마치자마자 공중에서 소리가 났다. 당신들끼리 모여서 나 몰래 내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과 부인들이 놀라 달아나니까 귀신도 부인을 따라가며 계속 외쳤다. 놀라서 도망칠 필요 없습니다. 나는 앞으로 이 집에서 오랫동안 머무를 것입니다. 곧 한 집안 식구가 될 텐데 나를 섭섭하게 하지 마십시오. 부인들이 여기저기 가서 숨었지만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머리 위에서 밥을 달라고 계속 소리를 쳤다. 결국 밥과 반찬을 한 상 차려서 대청마루에 놓아 두었더니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귀신이 밥을 잠깐 사이에 다 먹어 치웠으니 다른 귀신들이 제사를 지내면 음식에 향만 맡고 가는 것과 달랐다. 심씨가 놀라서 물었다. 너는 어떤 귀신이고 무슨 이유로 우리 집에 들어온 것이냐? 귀신이 말했다. 나는 문경왕이라 합니다.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다 우연히 이 집에 들어온 것이오. 배부르게 밥을 먹었으니 이제 가겠소. 곧 작별을 하고 귀신이 떠났다. 그런데 다음날 귀신이 또 찾아와서는 어제처럼 먹을 것을 요구하고 다 먹은 다음 가버렸다. 이후 귀신은 매일 찾아왔고 어느 날은 하룻밤을 자고 가며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결국 온 집안 식구들이 익숙해져서 귀신이 와도 놀라지 않게 되었다. 하루는 심씨가 귀신을 쫓아내려고 벽에 부적을 붙이고 온갖 잡기를 쫓아내는 물건들을 구해 집 앞에 내어놓았다. 그랬더니 귀신이 또 와서 말했다. 나는 요괴가 아닙니다. 그런 수작이 무서울 리가 있겠습니까? 빨리 그것들을 치워서 나 같은 손님을 거절하지 않는다는 뜻을 보여주시오. 심씨가 어쩔 수 없이 물건들을 치우고 물었다. 너는 미래의 운명에 관해 알고 있느냐? 귀신이 말했다. 아주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심씨가 말했다. 우리 집은 미래에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귀신이 말했다. 당신은 충분히 69살까지 살겠지만 평생 불효할 것입니다. 당신 아들은 몇 살까지 살 것이고
손자에 가서야 겨우 과거에 급제할 것이오. 하지만 그마저도 쉽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심씨가 그 말을 듣고 놀랄 뿐이었다. 집안 식구 중 어떤 부인은 몇 살까지 살고 아들은 몇 명이나 낳을지 물어보니 귀신은 일일이 다 대답해주고 덧붙여 말했다. 내가 쓸 것이 좀 있으니 엽전 200냥만 좀 베풀어 주십시오. 심씨가 말했다. 네 눈은 우리 집이 가난해 보이냐? 부자로 보이냐? 가난이 뼛속까지 사무치지요. 네가 봐도 그런데 내가 어떻게 200냥을 마련해 주겠느냐? 당신 집안에 숨겨둔 상자 속에 조금 전 빌려온 200냥이 있는 걸 내가 아는데 왜 그 돈을 나에게 주지 않습니까? 내가 쓸 돈도 없어서 겨우 빌어서 꿔온 돈인데 이 돈을 지금 너한테 주면 나는 저녁 먹을 거리도 없을 것이다.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당신 집에 아직 쌀이 어느 정도 남아있으니 저녁밥은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이오. 어째서 거짓말로 때우려 하는 것이오. 내가 이 돈을 가져갈 테니 화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을 마치고 귀신은 훌쩍 가버렸다. 심씨가 상자를 열어보니 자물쇠는 제대로 채워져 있었으나 돈은 사라지고 없었다. 심씨는 손해가 점점 커지는 것에 고민하다 부인들을 친정으로 보내고 자신도 친한 친구의 집에 가서 자기로 했다. 그랬더니 귀신은 친구 집까지 쫓아와서 화를 내며 말했다. 어째서 나를 피해 1억 5까지 와서 빌어 살고 앉았소. 당신이 만약 천리를 달아난다 해도 내가 못 찾을 것 같소? 귀신은 이번에는 그 집 주인에게 밥을 달라고 했다. 주인이 밥을 안 주자 귀신은 온갖 욕을 해대며 그릇들을 깨부쉈다. 이토록 밤새도록 소란을 피우니까 주인은 심씨에게 원망을 하며 깨진 그릇값까지 물게 했다. 심씨가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서 날이 새자마자 집으로 돌아갔다. 귀신은 부인들의 친정까지 찾아가 똑같이 소란을 피워서 부인들도 돌아와야만 했다. 이후 귀신은 평소처럼 심씨 집을 드나들었다. 그러다 하루는 귀신이 말했다. 이제 오랫동안 헤어지고 만나지 못할 테니 부디 몸을 잘 관리하시구려. 심씨가 말했다. 네가 어디로 가든 좋으니 부디 빨리 여기서 떠나라. 우리 집안 사람들도 편하게 좀 살아보자꾸나. 귀신이 말했다. 우리 집은 경상도 문경에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했지만 노잣돈이 없구려. 그러니 유협점 1000냥만 내게 주시오. 심씨가 말했다. 내가 가난해서 밥도 잘못 챙겨 먹는 거 너도 알 거 아니느냐. 그렇게 많은 돈을 내가 어디서 구하겠느냐. 귀신이 말했다. 당신 친척인 별도사 이석구 집에 가서 내 이야기를 하며 쉽게 빌려줄 겁니다. 어째서 돈을 안 구해와서 내가 집에 못 가게 합니까? 심씨가 말했다. 우리 집안의 모든 것은 절도사께서 주신 것이다. 입은 은혜가 너무 큰데 하나도 보답을 못해서 항상 부끄러워하고 있는데 또 1000냥을 빌리라는 게 말이 되느냐. 귀신이 말했다. 내가 당신 집에서 소란을 피운 걸 이미 절도사도 알고 있을 것이오. 당신이 이것만 해주면 요괴를 쫓아낼 수 있다고 말하면 어찌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심씨가 기가 막혀서 말도 못했다. 그래서 즉시 이석구의 집으로 달려가 사정을 모두 말했다. 이석구는 화를 냈지만 결국 돈을 주었다.
심씨가 돈을 가지고 집에 돌아와 상자 깊숙이 감춰두고 앉아 있으니 곧 귀신이 와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노잣돈을 넉넉히 가져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덕분에 노잣돈을 얻었으니 이제 집에 돌아갈 테요. 심씨가 귀신을 속이려고 말했다. 내가 누구에게서 돈을 얻어와서 너에게 노잣돈을 주겠느냐. 귀신이 웃으며 말했다. 지난번에 선생이 봐서 알 텐데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십니까? 잠시 뒤 귀신은 또 말했다. 내가 이미 상자 속에 당신 돈을 가져왔습니다. 그렇지만 250냥은 남겨두었으니 가서 술이나 한잔 하십시오. 귀신이 인사를 하고 사라지니 심씨 집안의 모든 이들이 좋아서 기뻐 날뛰며 서로 축하했다. 그런데 열흘이 지나자 또 공중에서 귀신이 인사를 했다. 심씨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소리쳤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구걸까지 해서 천냥을 마련해서 고향에 가게 해줬으며 너는 감사한 줄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약속을 깨고 다시 와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니 너는 은혜도 모르는구나. 내가 관우사당에 가서 너에게 벌을 주라고 빌어야겠다. 귀신이 말했다. 저는 문경관이 아닙니다. 제가 무슨 은혜를 저버렸습니까? 심씨가 말했다. 문경관이 아니라고? 그럼 너는 누구냐? 귀신이 말했다. 나는 문경관의 아내입니다. 당신 집에서 귀신을 잘 대접한다고 남편이 그러길래 먼 길을 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반갑게 맞이해야지 욕이나 하고 있군요. 남녀를 모두 공경하는 게 선비일 텐데 당신은 책을 읽으면서 배운 것도 없습니까? 심씨가 기가 막혀서 헛웃음만 웃었다. 귀신은 또 날마다 찾아왔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는 심씨의 소식이 끊겨 어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